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정보시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간, 주간 뭉뚱그려서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요. 주 초에 시장 전망이나 시장에 대한 분석은 당분간 좀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측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다 그렇고요. 애초에 이 채널 취지는 여러 번 말씀드려왔듯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투자 무슨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일목균형표 강의, 균형표의 그 다음에 실제 적용해 나가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툭 하면 좀 나열을 하는데요. 저는 일목균형표가 완벽한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도 않고 있고 어렵습니다. 워낙 단계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 배우려면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배워서 쓸 수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물론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쉬운 것만 배워서 쓰겠다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진수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공부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획기적이거나 좀 남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아무래도 보여드리게 됩니다. 시장은 이런 매매는 예측을 꼭 잘해야만 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요. 예측이 잘 맞으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서 긴 시간을 두고 통계적으로 내어보면 적중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온 서적들에서도 그렇고 성률에 집착하기보다는 리스크와 리워드, 그 다음에 자원 관리 이런 걸로 가지고 수익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성률은 아주 낮더라도 실패했을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맞았을 때 이걸 좀 키우는 방향으로 가면 성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좌는 수익이 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번 주가 결국은 주봉이 이제 음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쭉 지나가면서 얼른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이건 제가 매일 쓰는 마감 시황이고 기관하고 저기 또 한국경제TV하고 이쪽에 제공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이걸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큰 화면에서다가 이 작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우선 종합주가 지수는 64포인트나 빠졌습니다. 2%대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이 이제 15.85포인트, 1.62% 빠졌습니다. 오늘 시총상이 대부분이 안 좋았고요.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은 저는 입에 익어서 그냥 거래소라 그럽니다. 거래소 시장은 238개 오르고 626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408 종목이 오르고 927 종목이 하락을 하고요. 그래서 현물도 안 좋았습니다. 현물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장세였고요. 특히나 특이할 만한 사항은 거래소 외국인이 7,500을 팔았고요. 기관이 1조 4천억을 팔았고 개인이 2조 1천억 원을 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있었는데 앞에 11일 동안 연속 매도를 하다가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좀 매수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보면 한 5천억을 팔고 있고요. 그 연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17% 된가 이거 주식 투자 총 왁구라고도 하는데 그 총 규모를 설정을 해 두고 있어서 이렇게 지수 주가가 올라오면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파네요. 그리고 고객에 따르면 이제 70조 대까지 와 있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이 2조 개인이 2조 1천억을 사도 지수는 빠지죠.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개인이 상당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인 기관이 팔아도 물론 올라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적극성을 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현재 그러면 요렇게 됐고요. 거래 대금도 여전히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일별 동향을 잠깐 보면 개인이 지금 연속으로 내리 4대입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외국인들이 대체로 이제 매도이면서도 사기도 하고 이래서 기관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1월 8일 날 왜 종반에 지수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120포인트는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이날 외국인들이 정말 폭발적 매수를 했거든요. 이날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고, 현대차가 애플카 뭐 합작 가능성 이러면서 올라간 부분도 있긴 한데, 종반에 미친 듯이 치렀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파악된 바로는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 통신사 세계 회사가 퇴출이 됐다 그랬습니까? 그 비중을 한국 시장에서 채워 넣으면서 그 좀 많이 산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액인지는 저도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 게 꼭 한국 증시가 좋아서 샀다고 보기는 좀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런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 매매도 차익 거래의 경우에는 시장 전망과 상관없이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뒤에 팔아버리잖아요.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사고 어제 목요일 날 많이 샀는데요. 이게 장 종반에 프로그램 매매가 대량으로 일어나면서 거기서 종가에 들어옵니다. 제가 어제 마감 시황 잠깐 가져볼게요. 예, 이게 장 종반이다. 장 마감 직전에 물론 외국인 매도가 조금 줄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산 게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걸 보면 외국 현물이 오전에 1,500억대 매도하다가 오후에 종가 전에 한 300억대 매수하다가, 예, 마지막 종가에 프로그램 매매가 대량으로 일어나면서 6,685억이 됩니다. 어쨌든 뭐 사기는 샀죠. 예, 사기는 샀습니다. 샀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수를 조금 깎자면 막판 프로그램 매매로 6,600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걸 또 팔아버리잖아요. 예. 그 기관이야 뭐 주구장창 팔아대는 편이고, 연기금 보면 매일 뭐 6천억, 8천억, 5천억, 5천억 이렇게 팔아댑니다. 금융투자 이쪽에 프로그램 매매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투신도 많이 팔고요. 국내 기관은 뭐 노다지 팔아댑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개인 예탁금이 많다, 올라간다 자꾸 그랬었는데, 이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더 적극적으로 파느냐 사느냐 문제가 하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이 그 고객 예탁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 상승, 지수 위치, 가격 위치, 종목별 위치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면서 조금 있다가 사지 뭐, 이런 마음이 매수세가 주춤하고, 네, 많이 올란 다음에, 예, 매도세가 좀 더 강화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오래 빠졌느냐 짧게 빠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좀 난점은 지수가 오르내릴 때의 이 결과만 놓고 주도자를 봤을 때 이게 자꾸 좀 바뀝니다. 그죠? 제가 2007년 그 엄청난 그 유동성 유입에 따른 상승 그리고 상투 치고 빠질 때 보면 외국인들은 딱 팔기 시작하고요. 8일 정도 대량으로 팔아버리니까 개인 기관은 엄청 사다가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샀다가 이럽니다. 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외인이 완벽하게 주도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기관이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이 그동안은 그래도 사면 좀 낫다 그랬는데 또 지금 개인 사는데 뭐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1월 10일도 보면은 계속 개인이 2조 3천억 샀는데 빠졌잖아요. 오늘도 2조 1천억 샀는데 빠져버리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있어 왔던 건 통상적인 분위기, 외인기관이 계속 산다? 대체로 올라가지. 계속 판다? 대체로 빠져. 개인 가정은 역부족이야. 이도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제 외인이 좀 사면 그래도 저기서 좀 낫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인 선물로 가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예, 팔았습니다. 12일 정도 팔다가 이틀째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외국인 선물은. 예,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지수 올라오던 동안, 예,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예, 외인기관의 어떤 둘 중에 누구라도 매도를 하고 외인 선물도 많이 팔고 이러면 지수가 좀 빠지는 편이었거든요. 예, 근데 뭐 꼭 그렇지도 않고,
이 뭔가 주도 세력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둘이 다 파니까, 적극적으로 파니까 지수는 빠져버립니다. 지수는 빠지죠, 그죠? 근데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살까 팔까 그건 또 이야기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래가지고 뭐 엔화와 호주 달러를 엮는다든지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위스 프랑하고 안전자산, 그 다음에 호주 달러 약간 위험자산 이렇게 엮어서 이제 그 외국인 태도로 좀 보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 그 다음 미국 국제 수익률 문제라든지 우리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미국 국제 수익률이 또 올라버렸죠. 예, 급등했다가 잠깐 조정받고 또 올라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원달러도 최근에는 1080원대 쌍바닥 찍고 지난달하고 약간 올라오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참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속에서도 결국 뭐죠? 제가 전에는 결론은 버킨 건 그랬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라가는 시세가 지금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기도 합니다. 빠지기 시작합니다라기보다는 예, 뭐 이거 일단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근데 업종별 투자자별 동향도 보면 예, 누적이 아니라 일별 어디 갔지요? 일별 동향 아닌데요, 아니요. 오늘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전기전자 보십시오. 유행기한이 그냥 아주 박살을 내면서 두들겨 팹니다. 지난번에 미국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대만 반도체도 올라가고 장비, 대만 반도체가 올해 한 30조 투자한다든가 그러면서 장비도 많이 뜨고 이런데,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대만에서 우리 장비 엄청나게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반도체 지수, 반도체주, 반도체 관련주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뭐 오늘 뭐 이쪽 다 빠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일별 동향에서 제가 여기 외국인 동향, 그 전기전자 동향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좀 시총상이 크니까 제가 이걸 보자는 건데, 이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외국인들 일자별 동향을 보시면 대차로 매도입니다. 근데 1월 8일 그날 이제 많이 들어온 날 있죠, 그죠? 일주일쯤 갈 때 전기전자. 그 다음에 어제 종가에 이제 막 6,600억 들어올 때 전기전자 좀 사, 그 외에는 계속 팝니다. 계속 팝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불리하죠. 개인들이 아무리 산다 그래도 지수는 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로 가볼까요? 그 전에 미국 시장도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수가 아니요, 이겁니다. 15일자로 봐야 됩니다. 예, 보시면 아침에 좀 괜찮다 빠졌습니다. 예, 근데 폭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 속에 올랐단 말입니다. 이 직전까지는 코로나 확산, 변종 발생, 경제 봉쇄 이러면서 약재로도 좀 작용하고 오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출렁거렸는데 지난밤에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은 막상 장 초반에는 그러한 재료로 오르다가 좀 출렁거렸습니다. 일단 이미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목요일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 허용한다 그러고 테이퍼링, 이거 일정 확정은 없다. 그러니까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규모 축소 이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 직전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연준위원이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 월 한 1200억 달러 정도인가 계속 지금 사고 있을 겁니다. 사고 있는데 이걸 출구 전략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제 좀 관심을 좀 모았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안 떠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발언인데, 일단 그 일정에 대한 정확한 멘트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안 한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부에서는 그 기한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쯤 가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파월 발언,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추가 부양책 자금 살포가 금리 상승으로 가져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종반에 빠졌는데 제가 미국 지수익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10년 만기 미국 재수익률이 초반에 급등했다가 하락했다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판 매물출의 요인으로 들기도 하고요. 또 올라가면서 이제 그 기술 대행주들이 대부분 좀 빠졌습니다. 예,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런데 뭐 에너지, 예, 금융 이런 것들, 에너지 이런 건 올랐지만 기술 대행주 보시면 페이스북 지금 뭐 완전 내려앉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내려앉는 편이고요. 엔비디아 떴다가 빠졌고요. 트위터 이건 그 트럼프 계정 정지시켜 버렸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빠지기도 했고요. 애플이 그나마 조금 버팁니다. 차트가. 그런데 좀 무거워져 있죠, 그죠? 그 대인 기술주들은 대부분 안 좋아요. 근데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가고, 그 외에 이제 부품 업체들 부품 장비 업체들 올랐고요. 테슬라는 아직 여기서 조금 버팁니다. 조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쪽들이 다 무거워요. 다 무겁습니다. 다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이전까지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 장도 한번 보세요. 악재성 막 재료 있고 이래도 조그만 호재 비밀만 있어도 올라갔거든요. 그냥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그랬지 않습니까?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석 다 차지해서 블루웨이브가 되면 부양책이 뭐 크게 증가하는 것이 호재이긴 하지만, 예,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정책 주기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나 세금 문제가 있어서 이건 악재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그 조지아주에서 승리하면 S&P 500 지수가 한 10%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더 떨어버렸거든요. 오히려 더 갔거든요. 그럴 때는 계속 호재 우선으로 작용하다가, 제 느낌인데요. 지난밤 오늘 새벽까지는 보면 안 해요. 악재에 민감해요. 물론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 같으면 과연 그랬을까. 그래서 유럽은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이야기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발표 나온 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뭐 2,000달러는 아니네요. 1,400달러. 실업급여 주당 뭐 쭉 이리 막 돈은 나갑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미증시가 조금 이상해졌다.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 지난 연말 42, 43 변화일 지날 때는 연초에, 예, 다우지수 기준으로 장정 2.7%까지 빠질 정도로 폭락했다고 올라갔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작용을 했어요. 대신에 추가 하락을 안 하고 하루 만에 맞고 돌려버리는, 이전에 우리도 계속 나타나던 그런 현상으로 올라왔고요. 근데 지난 주말부로 나스닥은 226 변화일을 채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장중에 신고가도 잠깐 나가고요. 이제 밀리긴 했지만 다우지수는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제까지는 지수가 5일 선후에서 앞서가다 오늘 드디어 음봉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솔직히 올라갈지 내려갈지 다 가능한데, 네, 여기도 일수가 이제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걸리느냐 하면, 제가 자꾸 일수 이야기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이평선에 닿았다 하는 것처럼 일수에도 닿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10월 30일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50인데 52가 일목에, 예, 기본 수치입니다. 그래서 9를 1절 한마디라고 하고요. 3배 하면 26을 1기라고 합니다. 1기. 예, 이건 마디절자를 쓰고요. 요걸 2배 하면은 이제 뭐 52 혹은 51 정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원자는 되게 50으로 되어 있고요. 손자나 뭐 이쪽은 51도 쓰고 그러는데 뭐 하루 정도 이 오차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76의 곱하기 3배가 26에 76이에요. 이걸 1순이라고 해요. 예? 순찰, 뭐 돈다, 돌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수로 다 채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66에 66은 65예요. 자, 여러분, 9의 2배가 17이거든요. 17의 2배를 33으로 잡고요. 33 2배는 65로 잡습니다. 왜 33 2배가 66이 아니냐면, 균형표는 9일 오르고 9일 빠지면 총 18일 같지만 가운데 겹친 하루를 빼버려요. 요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는 그냥 더해가 26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9의 2배는 2, 9, 18이지만 17일이 되고요. 9일 오르고 9일 빠지면 33 가고 33 빠지면 가운데는 양쪽으로 다 걸리기 때문에 이게 65가 됩니다. 그럼 65, 66이잖아요. 변화일 다 몰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되면 또 조금 어떻게 한다? 약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하락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신고가일수록. 그런데 이게 확 치고 오른 고가는 아니니까 좀 덜하긴 한데, 근데 이날 변화가 제대로 안 주어지면 이제 그거까지 지나고 그 뒤에 예, D 플러스 한 2일 정도 사이에 일을 치르는지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꺾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제가 다중상투라고 그러는데 예, 며칠 뭐 스물스물 하다가 결국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로 예, 뭐 스물스물 하다 가기도 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환일이라고 하지 않고 변화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일수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밑에 보시면 위에는 이제 이건 다우지수고요. 밑에 이건 나스닥 지수인데 이것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바닥은 뭐 10월 30일이니까 여기서는 보세요. 42일목 기본수치 오니까 하루 딱 지나가지고 그대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런 묘미가 있으니까 이제 일수를 따지는 거예요. 네, 일수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도 보세요. 지난 주말 변화일 지나면서 이번 주 월요일 떴다가 폭락시켜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방어는 했지만 고가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수를 체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지표, 이게 주간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다시 올라가 버리고 거의 100만 건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뭐 이 자체는 뭐, 예,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간단 넘어갑시다. 근데 제가 이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 미국이 그동안은 그렇게 작은 호재라도 보이면 결론은 버킹엄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옛날 그 오선전입니다. 요즘 세대분들은 제가 지금 쓰는 이 말을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결론은 버킹엄 그러는 게 예전에 그 신사복 옷 아마 광고할 때 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하도 올려야 되니까 시장이 결론은 상승으로 만들어 놓고 뭐 그 다음에 재료를 갖다 붙이고 이런 소리를 하네 이랬을 겁니다. 만약에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올라봤어 봐요. 그러면 예,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예, 출구 전략 안 한다고 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부양책을 실시를 하고 또 20일 날 미국 그 다음 주 예, 바이든 취임식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막 기대감이 올랐다. 이렇게 포장이 되겠죠.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으로 잠깐 다시 와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화무 11홍 그러고 적어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주봉이니까 화무 10주 홍이 됐네요. 어쨌든 10주 양봉도 이번 주 이제 연봉이 처음으로 떴습니다. 이게 이제 예,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이 바닥에서 따지면 무려 42 기본 수치에서 예, 고가로 따지면 2주를 더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면은 이제 52주예요. 이게 뭐냐? 작년 1월 고점하고 이제 이번 고점하고가 52일목 기본 수치입니다. 이게 1년 지나면 어차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은 7로 나누면 52하고 딱 하루가 남습니다. 그래서 연달이 들지 않는 이상은 작년 1월 1일하고 올해 1월 1일하고는 요일이 하나씩 딱딱 비껴가지고 그죠? 작년에 올해면 올해 1월 1일은 화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52주 나누고 하루가 딱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로 따지면 일목 기본수치 채운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월요일 날 아주 급변동하고 화요일까지 밀렸다가 수요일에 반동하고 저는 목요일 날 어제 좀 빠진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만기에 그냥 엄청 압축가 이런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완전 도지 만들어 놓고 오늘 아침에 이놈 자식이 또 붙었다가 빼버리네. 빠지면 그냥 빠지지. 그런 속임수를 주고 이런 사기를 치고 이러면서 일봉 전환선 3094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대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주가락이 조금 나오는데요. 여전히 아직 유동성이 좀 많아서 미국이 뭐 크게 푸닥거리 안 하면 다음 주에도 이제 기술적 반등 같은 건 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 점 해가지고 그죠? 예,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예방주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목의 어떤 일수익을 통무시는 못하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락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일수나 그런 변곡점 자리가 오면 조금 주의를 하고 추세를 따라가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좀 줄이거나 철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죠. 뭐
맨날 쳐다보고 어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보다 약세 시장은 어떻다? 미리 빠지잖아요. 미리부터 몸조리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1월 8일 금요일이 나스닥은 226 변화일이라고 했었죠. 그죠? 우리는 거기가 상투되고 월요일날 난리치다가 약간 돌리는데 다시 빼면서 코스닥은 여기 상투잖아요. 어차피 고점은 뭐 금요일 상투나 코스피 월요일 상투나 얼마 차이는 없는데, 코스피 월요일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급등했다 바로 폭락시켜 버렸으니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약세 시장이 조금 더 뭐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식에도 이게 뭐 변화마디고 오면 뭔가 감기가 들든지 브레이크를 밟든지 과속 방지턱에서 속도를 살짝 줄이고 넘어가든지 들컹거리면서 뭔가 생기는구나 하는 감이 드실 거예요.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 일목균형표 안에 스팬 5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런데 일목사님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정확히 이렇다고 좀 말씀 안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제가 마우스를 좀 꺼내겠습니다. 이제 단기 흐름에서 며칠짜리 등록 파동을 잡아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파동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파동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가격 부분도 있지만 파동 잡아 나가는 데는 시간론이 상당히 절묘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파동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엘리어트 오파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보니까 일수가 이렇게 온다. 그럼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가 고점이 되면 여기 저점이 되고 이렇게 오파를 만들려나? 그죠?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변곡점이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에서 배운 바대로 오면은 3파나 1파에 1.618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작동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게 되든지 5파나 1파와 같거나 5파나 1파에 0.618배를 가거나 5파나 1에서 3분의 0.618배를 가거나 이런 식의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간다고 가정하에 일수가 맞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면 매달 며칠날 지수 주가가 얼마까지 갔다가 조정이 얼마 오면 얼마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파와 같다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전체 1.618이면 여기까지 가고 목표치를 정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파동론입니다. 파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내가 시간을 넣어서 이것이 맞는다는 가정하면 어떻게 된다? 일봉상 어디서 고저점이 나온다는 것을 최소한 그림은 그려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맞고 안 맞고는 나중 이야기고요. 이렇게 해야만 투자 성공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균형표 이론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 그런 게 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2001년에 원전을 가져왔고요. 번역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특히 파생 만기 그 월화수목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뭐 옵션은 뭐 대박이 터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걸 월화수목을 나눠가지고 제가 이 접목을 해오던 게 좀 있었는데, 이 앞번 제가 만기 한번 이걸 제시했다가 뭐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저는 일단 콜장으로 보는데 올라간단 말이죠. 갔다 목요일 날 10시 반 눌림 주고 나면 뭐 튄다. 그런데 이게 수요일 날 그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목요일 날은 오히려 변동성이 약했습니다. 이번 장도 보면 수요일까지 급등을 하고 목요일 날은 좀 약한데, 제가 하도 요즘 장이 뭐 난리를 쳐서 저도 상당히 이 예측이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번 주 초에 카페에 뭐 사실 천상 이건 뭐 일반 회원분들은 못 보시는 건데요. 올렸던 자료가 있어요. 그 지수가 하도 빠지니까 아니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제 뭐 퍼 방식이나 과거에 그다음에 뭐 버핏 지수, 명목 GDP 방식이나 뭐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두 개의 시장 비교. 예. 코스피나 이 대행주는 더 가지만 코스닥과 같은 거 미리 빠지던 과거 경험 이런 것들이 오면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미리 올려놓고요. 실제 이번에 좀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제가 지나고 보여드리는데 이걸 뭐 중간에 수정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좀 자랑 아닙니다. 저도 잘 틀리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설계는 가능하다. 자, 일단 월요일은요. 자, 우리 결론적으로 그때 아침 시작해 급등했다가 급락으로 가버렸죠. 그죠? 상승 여진이 작용해서 주말 미증도 올랐기 때문에 저는 원래 조금 더 간다. 폭과 길이는 모르겠고 저는 이제 종반에 가면 누를 가능성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초가에 폭등이라고 빠졌습니다. 예, 제가 일단 하락 전망 했습니다. 하락 전망. 화요일은 예, 추가 하락한다 그랬고요. 수요일 날은 미국장이 뭐 주초에 급락하면 엄청 흔드는데 올라는 간다 그랬습니다. 일단 반발한다 그랬고요. 목요일 날은 11시 기점으로 빠지다가 오후에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종가는 약세 방향으로 전망을 했고요. 목요일 날은 위헌까지 맞으면은 만기 효과 맞추니 그래가지고 추가 약세 보인다. 하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 화, 수, 금까지는 어쨌든 흐름이 다 맞아요. 목요일이 안 맞아요. 목요일이 안 맞아요. 이게 아이고 참나 쑥스럽게 싫어요. 왜냐하면 목요일이 진짜 잔치날인데 그 전에 이제 등락하면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나 이제 많이 움직이는지 그 전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제가 옵션까지는 가이드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기회니까 선물 옵션 뭐 차트 다 펴놓고 현물까지 다 펴놓고 그거 하느라고 어떻게나 신경을 썼는지요. 화장실 하루 종일 못 가고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요. 너무 제가 이렇게 뭐 텐션이 올라갔다 그래야 되나 좀 그래가지고 신경 안정제까지 먹어가면서 했습니다. 뭐 어떻게나 심장이 흔들거리는지 뭐 워낙 뭐 터지니까 금액이 터지니까 그리고 뭐 7시 정도 되면 그냥 막 피로해가지고 그냥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는데 정작 목요일 되니까 이런데 제가 목요일 날 잠깐 이 그림을 여기 안 가져와서 잠깐 11시 돼가지고 어제 11시 돼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가 어디 갔나 이거. 여러분 차트가 어디 갔죠. 이게 여러분 제가 11시에요. 제가 월요일 날 장 개장 전에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은 11시부터 하락할 거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놨잖아요. 그럼 11시 지금 시간이 딱 오고 있는데 분봉이 시간마다 딱 와 있죠. 근데 장중에 보면 기존선 428.8885 여기를 자꾸 지지하면서 그냥 깔짝거리고만 했어요. 깔짝거리고만 해서. 아침에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깔짝거리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게 압축하고 터지면 뭐 방향이 크게 터지는 그런 효과, 그 다음 시간마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도 이러고 있고요. 근데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이거 어디 갔나? 11시, 아직 안 왔다. 그 뒤에 그림이 어디 가버렸죠? 이거 어디 갔지? 이게 아니에요. 어디야? 이 앞날이에요. 어제 걸 봐야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차트가 어디 갔죠? 차트가 없죠? 예, 어디 갔지? 11시 지나면 내려오는데, 이게 욕 나오는 겁니다. 11시 지나고 딱 부러져요. 정확히 부러지는데, 428로 와가지고 안 빠집니다. 더 이상은 안 빠져. 오히려 올라가요. 그리고 저희 예측 실패했죠. 저는 여기서 상당히 노리고 있었거든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5분 기준선 여기 있고, 시간마디 오고, 이러다가 톡 떨어지면은 되게 쑥 빠져버리거든요. 쑥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428 지지하고 딱 올라가 버립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그 가격마디 잘 나가는 매매 또 종종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것도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작동했습니다. 올라오면서 431 걸리고 43
4에서 출발해가 뭐 436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마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428을 안 깼습니다. 실패죠. 실패죠. 그러니까 목요일 예측은 실패입니다. 목요일 예측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중간쯤에 가격 척척 끊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는 어떻더라? LCD고 하나 볼까요? 여가 버렸어. 이건 뭐 겁나갈 때고 어디가 버렸나? 제가 가격 계속 구역이 지는 그림을 거리는 안 돼. 에이, 저쪽에서 가져올 걸 그랬네요. 제가 이 자료를 다 못 들고 자료는 이제 보관용으로 나중에 제가 복귀하기 위해서 좀 올려두거든요. 어디가 버렸죠, 이거? 답답하네. 답답하네요. 패스하게 그 차내로 시간 갑니다. 가격마디 좀 움직이던 그 그림을 제가 못 가져왔는데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이걸로 보면 되죠. 그렇게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고요. 오늘 고점이 여러분 436이에요. 아침에 딱 출발하고. 자, 보세요. 제가 가로줄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436이거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436이죠. 그 쭉 내려와요. 근데 그나마 이제 반등 사실인데 쭉 가다가 여기가 얼마면 422 라인, 423 라인. 그런데 여기 내려오다 걸리는 게 이번에는 딱 라운드 가격은 안 치더라고요. 여기가 420.5. 이게 425.5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여기 얼마냐면 421 라인. 여기 정확히 반등이 424. 그다음에 이게 423. 그다음에 이게 저가가 42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하향이긴 좀 한데 중간장금 자꾸 치켜들어 버리니까 이 온봉만 하더라도 추세 매매가 조금 어렵게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거 돌파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냥 이렇게 쭉쭉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쭉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거 떨어질 때 저는 제가 왜 여러분 틱 추세 매매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터졌는지. 이런 건 가지고 있다 이거 먹으라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돌파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저점에서 플러스 1.5 기준선에 컷 매도 철수 끊어먹기. 그 다음에 여기서 1포인트 올라가면 끊더라도 내려가면 또 때리고요. 뒤따라갑니다. 그냥 이걸 분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가다 보면 추세를 잘 타는 분봉이나 이런 게 나와요. 아침에 떨어질 때는 보세요. 2분봉 보면 기준선 돌파 못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자꾸 다른 분봉에서 다른 200T는 깔짝거리고 돌파하면 내버려 둬버렸다가 여기서 돌파에 끊거나 그 방식 아니면 저점 대비 1에서 1.5비 올라가면 끊었다가 무너지면 다시 때리는 방식이거나 이건 뭐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아침에 올라갔다가 436 딱 찍잖아요. 라운드 가격. 그 이후 435 제가 고점에서부터 1포인트 떨어지면 던지라 그랬죠. 거의 하락 전환하고 그냥 떨어져 내려버립니다. 수급이 둘이서 그냥 두들겨 펴버리고 삼전하고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고요. 어제는 워낙 행보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도 약간 가격 마련이 있었는데 워낙 행보를 했고요. 이거 좀 지저분하게 올라갑니다. 이거 윤봉이 약간 타고 올라가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윤봉이에요. 중간중간 가다 보면 이제 장중 추세 먹을 때 이런 구간이 옵니다. 여기는 윤봉과 더 되면 좀 멀어요. 그래도 여기서 떨어지죠. 그죠? 이런 거 200K로 가보시면, 장중에 추세 한 번 잘 잡히면 아주 기가 막힌 길이가 나와버립니다. 쫙 빠져버리죠. 이런 건 어렵다 그랬죠. 이 덜컹거리면서 가기 때문에 그날 계속 좀 잘라먹고 이랬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200K 올라타고 난 뒤에는요, 그냥 가버립니다. 기준선 1차, 6호선 2차,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반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이런 건 여기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장 성격이 수급이 아주 급하면 6호선을 못 뚫습니다. 못 뚫고 가는데 간혹 뚫는 수가 생기면 이 정도 움직이면은 만기 구간에서는 옵션은 많이 움직이거든요.
예, 뭐 간이 커서 더 크게 뭐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면 이파동을 먹기를 해요. 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올라가면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빠져서 그렇지 요 앞에 올라갈 때도 그렇습니다. 예, 폭등할 때도 그랬고 예, 여기서 보세요.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장 오면 저희는 이거 얼추 다 먹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표를 보고 매매하면 그나마 가능하다니까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그 뭐리 그러죠? 프리스타일은 아무 줄도 안 매고 그냥 손에 초크 묻히면서 그냥 근력으로만 올라가잖아요. 그걸 제외하면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자일하고 저는 올때 기억이 안 나면 카라비너입니까 뭡니까 이런 걸 막 중간중간 확보해가지고 바위 틈에 끼고 그다음에 이미 바위에 그런 중간중간 예 그냥 쇠라고 할게요. 아니면 거기다 줄을 걸어가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믿고 가잖아요. 만약 내가 여기서 미끄러져가 추락하더라도 이 다음 밑에서 줄이 걸리면서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거 믿고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두들겨 패는데 반전하면 어떻게 이러면 매매는 못 합니다. 반전하면 어떻게 하긴 기준점 보고 안 되면 잘라버려야죠. 뭐. 아니, 그냥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먹어요. 이런 장이 이번에는 뭐 미친 듯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이 그때 기준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매매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이제 등락만 할 때는 가격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 나름 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뭐 15분이든 30분이든 이런 게 잡히면 하면 되는데 어제까지는 압축했잖아요. 압축해서 그 변동성이 아침 튀었다가 속임수 주고 다 빼버렸는데요. 그러나 뒤에 오해는 좀 찌질하게 갔고요. 결말은 일봉, 음봉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게 보세요. 미국 주말에 큰 변화일이고 우리 화요일 변화일이 하나 더 온다 그랬는데 월요일 떴다가 떨어졌고, 제가 이게 선물입니다. 자, 월요일날 올라가면 내려간다 그랬죠. 화요일날 빠진다 그랬고요. 대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흔들면서 올라가고요. 그 목요일날 제가 이제 흔들면서 1시 이후에 좀 빠지고 이런데 이건 틀렸고요. 오늘 하락한다 했는데 임조시 그냥 빠지지 들었다가 빼가지고 그것도 뭐 매도로 가기는 갔는데, 그쵸? 일자별 등락에서는 목요일 하루만 틀리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맞긴 합니다. 이걸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저도 뭐 틀릴 때도 있는데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과 전혀 할 수 없다는 건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공부가 하나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 중에 과거에 제가 그런 시황 같은 걸 적었을 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당시에는 화요일은 몇 시부터 돌아가고 수요일은 몇 시부터 내려오고 그까지 다 적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뿐만 아니라 요 몇 년 사이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썩 잘 맞는 편은 아니어서 별로 말씀 안 드려오다가 지난번에 이거 공부하는 분들 자격용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기서는 안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 여기서 이제 예상 전망 이런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뭐 웃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제가 이거 하나 올려드렸죠, 그죠? 어디 갔죠? 어떤 사람이 일목이박사의 실전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채널을 카카오톡에 개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문하고 이거하고가 우리 홈페이지 이거 똑같습니다. 이걸 가져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한테 자기가 추천해가지고 수익 나면 10% 갈라먹게 하자고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전에도 종종 제가 이런 일목적으로 시황을 이렇게 하면 이걸 가져가서 써먹는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체는 제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가 만약에 다르게 가거나 이러면 바로 대응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네? 바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분석 안 한 건 바로 대응하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서 무슨 인기를 얻어가지고 무슨 뭐 구독자가 뭐 수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회수 영상 하나당 막 기백에 불과한데 제가 여기 광고를 붙이다 안 붙이다 하는데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뭐 이거 조회수 몇 된다고 광고 수입 들어올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몇 원이라도 들어오면 뭐 좋은데 쓰겠지만 이 광고를 해놓으면 제가 들은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추천을 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목이나 이런 쪽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아 이분이 이런 걸 찾구나 성향이 이렇구나 해가 그쪽으로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붙여봅니다. 뭐 이건 뭐 예 제 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난 그 구독자 모집해 가지고 이걸로 뭐 수익 얻으려고 하는 그런 냄새는 별로 안 나죠. 그죠? 물론 이제 늘어주시면 감사는 한데 뭐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게 우선은 예 보고를 목적으로 하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는 합니다. 감사는 한데 이게 좀 한계성이 있는 컨텐츠고 아이템 아닙니까? 어렵기도 하고 투자자는 누구나 그 썸네일에 뭐 대박 내준다든지 급등주라든지 이런 거 막 내놓고 막 이렇게 뿌려야 막 확 찾아오지.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어디 서당의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뭐 붙으면 얼마나 붙겠습니까? 그래서 광고 문제는 그거 하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광고를 걸면 뭐 AI가 뭘 해준다는 게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망 같은 건 뭐 가급적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천상 말 나오니까 보고 가죠. 그 이제 시세의 습성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아니 거리 급등하고 그거 누르는 거야 누구나 알지. 맞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수나 이런 게 오더라도 하루 만에 뭐 100포인트 100씩 터지는데 과열권이라고 그죠. 권력은 이야기해도 점을 찍기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시간론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찍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주말 지나면서 월요일 아침 잠깐 떴다 그냥 박살내 가지고 그죠. 고가 저가 움직임이 얼마나 크게 나왔습니까. 심지어 여기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그런 바람이 맞나요? 어디 갔지? 파리? 일수를 제가 이거 보시면 이 한방에 27%가 폭락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여러분 일목의 우리 주식시장의 변화일이지 비트코인의 변화일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주봉 같은 건 조금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일봉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여기 딱 한번 흔들 때 33 변화일이었고요. 여기서는 26에서 이때 더 갔더라고요. 근데 주봉으로 가보면 이게 이 한방에 여러분 최근 다시 좀 올라왔죠. 그죠? 27% 폭락이 와요. 폭락이 오는데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주봉이거든요. 바닥에서 17 일목 기본수치예요. 바닥에서 최바닥에서 최근 출발해서 최바닥에서 43봉에서 상토가 나왔어요. 일목이 42보다 한 칸 더 갔잖아요. 우리 주봉도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이 43주차 와가 저러잖아요. 일목이 42자리 부근에서 지금 엄청난 흔들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러분도 균형표가 센구나 아니구나 하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모든 시세 한번 다 맞춰봐라 뭐 어쩌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보도지표를 보면서 왜 이래요? 왜 이게 안 없어지죠? 이 그림이 안 없어지노? 지금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입니다. 이거 일봉인데요. 여기서 약 27%대 단삼일만 폭락이 왔다가 좀 반등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하락에서 바로 또 벗기고 날아가는 경우가 좀 드문데 제가 여기 투자자라면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한번 급락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가다가 뭔가 삐끗거리면 또 금방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열 분위기와 이 급락 분위기가 여기서는 공존합니다. 파동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해진 게 사실이고요.
예, 제가 이거 분봉 왔을 때 단계 상투 패턴 왔다 그랬는데 그래놓고 또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뭐 분봉이었고 그 일봉과 주봉에서 특히나 주봉은 17주 43주를 다 채워놓기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자리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를 하더라도 그죠, 무조건 여참이 나는 무조건 부따라서 도망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가는 건 다음 문제고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는 건 또 뭐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이 급락이 예, 뭐 희한하게도 이 주말 주초 지나면서 엎어졌잖아요. 엎어졌는데 우리 코스닥은 토요일에 상투고요. 코스피 지수는 월요일에 상투고요. 비트코인은 여기도 8일에 상투예요. 근데 이 자리에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나스닥과 S&P 500은 226변화일이 와 있고요. 그런 날짜들이 걸리고 지나간다 그랬죠. 근데 비트코인이 뭐 나스닥의 변화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사회적으로 무슨 현상이 터질 때 되게 변화일이 지나면 좀 많이 터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도 유동성 폭발이 나왔다가 흔들었고요. 주식시장도 우리 흔들었고요. 미국은 덜 흔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그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미 선물은 보니까 조금 낮고요. 유럽이 보니까 조금 약하네요. 유럽 증시가. 예,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계속 뭘 맞춰 들어가지고 인기를 얻고 이러면 좋겠지만, 뭐 그게 주 목적은 아니고요. 심지어 이번 주, 등락에 대한 부분도, 예, 제가 이미 여기 보시면은 주간 단위로 적어 놓고 공개는 이제 이제서야 합니다. 그냥 같이 한번, 제가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어냈는지는 여기서는 못 알려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목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일단 설계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설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물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내 설계대로 그대로 가면은 제일 좋고요. 제일 나쁜 점은 자기 설계에 자기가 너무 얽매여 가지고 시세가 다른 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못하는 사람, 이건 아주 나쁜 케이스고요. 근데 그런 공부를 계속 함으로 해서 자기 발전이 굉장히 옵니다. 그래서 균형표이 좀 깊은 단계에 들어서면 뭐 일봉, 주봉, 월봉이고, 그리고 이렇게 일자별, 그죠? 심지어 장중 분봉까지도 미리 며칠치는 그게 설계가 조금 가능은 한데 여러분 제가 아무튼 제가 일찍 이 영상을 시작하고부터 6월 8일 단기 고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월 추석 지나고 3주 빠졌다가 11월부터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죠? 그리고 1월달 가면은 좀 이제 흔들리는 이야기, 이런 걸 말씀을 드려왔는데, 영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완벽하게 맞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연말부터 사실 좀 카운트다운에 조금 들어갔었는데, 연말 40이 지나면서 미국은 장중에 급락하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무사 통과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말 주초, 주말 주초 지나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그죠? 규모 있게 좀 흔들어댔죠. 선물은 고가에서 27포인트 빠지고 이랬는데요, 뭐. 예.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좀 지나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사히 잘 지나가면 뭐 다행인데, 우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3579로 좀 간다 그랬죠. 5일입니다. 근데 월요일이 상투기 때문에 주말까지 5일이고요. 이렇게 5일하고 9일로 가면 다음 주 뭐가 됩니까? 목요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가상인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이거 제가 알고 있는 답은 일단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뭐 저는 다른 쪽에는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는 안 하랍니다. 누가 퍼와서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자기처럼 행시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 구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래가지고 사실 어제가 십자를 붙여버린 게 좀 패착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 눌러놨으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주다가 그 전에 N자 요런 그림이, 예, 가장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예, 그 외의 형태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서 버티면서 왔기 때문에 그냥 술술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 7일에서 한 9일 정도 리듬에서 이제 약간 버티다가 그 뒤에 이제 일단 반등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깊이며 그 이후의 반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예, 단기 조정을 완성하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뭐 그 뒤에 약하면 다시 해서 본격 조정이 더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후 오면 조정이 조금 더는 깊어질 거라고 봐요.
보는데 그게 이제 뭐 이게 바로 빠지느냐 덜 다 빠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술적으로 남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리듬을 쳐보면 5일, 5일, 9일, 그 다음 9일, 그 다음 17로 가요. 17이 2배 가면 33이 오는데요. 예, 17에 9를 더하면 예, 26짜리가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날짜를 벌려갑니다. 벌려가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조정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시다. 혹은 올라간다고 합시다. 이 수직으로 갑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야, 이걸 어디다 벤치를 대 가지고 철사를 굽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가서 뭐 툭 집으면 그건 그냥 우리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니까 이건 9일보다 더 가버렸다. 그죠? 이럴 때 이게 한 9일 정도 리듬이면 잡기가 참 쉬운데, 그는 이걸 대등수지라고 하거든요. 올라갈 때 11일, 빠졌을 때 11일 가면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수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나타났던 조정의 습성들이 있죠. 그걸 보면서도 하고.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우, 그거 하려다가 머리 쥐가 나는데. 그거 안 해도 투자 되는데 뭐. 맞아요. 이거 5일이잖아요. 그럼 8일이죠. 그죠? 9일에 가깝죠. 그죠? 이게 좀, 근데 여기서는 워낙 조정이 뭐 얼른 지나가서 이는 5일에서 6일 정도. 그죠? 그 일목에서 한 소절 정도 되죠. 여기까지는 이날도 반등이니까 이렇게 하면 6일이지만 사실 5일 빠졌다. 그죠? 한 양편력이 6일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에 이제 습성들 보는데 이게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지금 도움이 조금 안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기로 합니다. 파동의 성격상 옛날 상투 찍어 빠질 때 또 모양을 보는 겁니다. 이건 며칠 빠집니까? 9일 빠지죠. 그죠? 9일 빠지죠. 이건 올라갈 때 9일 올라가잖아요. 얘는 리듬이 정확하잖아요. 9일 리듬으로 따박 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고점에서 빠질 때 아니면 고점에서 행보했을 때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습성을 보는 겁니다. 얘는 며칠일까요? 8일 정도 되네요. 근데 이게 다중 상태예요. 한점 상투가 아니잖아요. 이건 다중이면서도 약간 한점 상투인데 이건 며칠일까요? 이건 한 10일 걸리네요. 여러분 보시기도 일목에 9일이 일절이라면 약간 이쪽 저쪽으로 뭔가 습성이 조금 보이긴 보이죠. 그죠?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항상 똑같으면 누구나 뭐, 예? 땅 짚고 헤엄치기로 벌죠. 그때 좀 다릅니다. 다른데, 아무튼 이런 경우에도 그냥 한점 상태로 얘는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그냥 엎어버립니다. 야, 이건 한번 보세요. 8일 동안 그냥 풍 나와 버렸잖아요. 9일차에 반등 잠깐 주죠. 그죠? 이런 거 깔끔하게 그냥 뭘 돌아가셔 버리기 때문에 이건 매매하기 쉽죠. 바로 전환선 이탈 오고, 이날 긴선 이탈 와버리고, 바로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이번에는 보면, 뭐 이러다 버틸지 들어갈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보세요. 이렇게 흔들어 놓고도 끝끝내 이러는 거 보세요. 왜? 돈이 많으니까. 워낙 개인들이 사내니까. 근데 오늘은 개인들이 샀지만 또 워낙 시총상 위주로 다두들게 패대니까 이렇게 빠진 거죠. 그 전만 해도 예, 개인이 그냥 사기만 해도 외인기관 아무리 팔아도 지수 올라갈 때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띄엄띄엄. 이건 며칠일까요? 리듬이. 이렇게 하면 4일이고요. 이건 6일이네요. 이건 뭐 거꾸로 가보면 이건 좀 리듬이 좀 희미합니다. 한 5일짜리. 약간 그런 리듬이 있죠. 그죠? 이게 이렇게 한 5일 정도. 예,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죠? 이런 약간의 리듬이 이렇게 좀 보이죠. 그죠? 이게 9일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에 1, 2, 3, 3일도 있지만 그건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3일에 3일을 가면 아니요 3일에 3일을 가면 이게 5일이에요. 이 5일에 5일을 가면 일목에 9일이 되고요. 9일에 9일을 가면 17일이 되는 겁니다. 이 17일에 17을 더하면 이게 일목 33이 되고요. 그 33이 가면 65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999에 한 칸 벌려서 9를, 왜 이래, 9, 11로 가버릴게요. 그럼 이게 26일이 되는 거예요. 일목 기본수치입니다. 26에 가면, 그럼 이게 이제,
52로 오는 것이고 51로 오고요. 거기 26이 또 가면 76이 오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7시가 무조건 그렇게 정박자로만 가지는 않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 설계를 그렇게 보는 5일, 9일.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만 해놓고 그러면 다음 주 목금에 가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저점으로가 뒤집는지 그나마 반등하다 엎어버리는지. 아니 급등 그런 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선 그런 건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그죠? 이 리듬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리듬을 안 탈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예측을 세울 때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날 올라갔다 밀리고 이날은 돌린 다음에 이날 올라갔다가 혼조 보이다가 빠진다. 사실 어제도 좀 빠진다 그랬는데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그죠? 종지수가. 어제는 틀렸고요. 오늘은 결국 빠졌거든요. 여기까지 보면은 영 틀린 건 아니잖아요. 등락이. 이렇게 가는데. 월요일은 미국은 휴장입니다. 20일 날은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요. 한번 두고 봅시다. 트럼프 18분이 전에 보면은 대충 던져놓고 두고 봅시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갑자기 트럼프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이미 시간이 많이 됐지만, 좀 다른 욕이 생각이 나지만, 좀 하노이에서, 잘 좀 한 발 진행하고 비핵화 만들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작년 초에 코로나 초기 터질 때도, 다른 데는 뭐 한국하고 전화도 잘하더니, 한국 K방역 따라서 바로바로 좀 즉각 했으면, 저는 그 사람이 꼭 재선이 돼야 한다는 그건 아니지만요. 어쩌면 재선이 가능했을지도. 그죠? 왜냐면 이번에 표가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미국이 지금, 보세요. 하루에 감염자 20만 명에 사망자가 4,000명, 5,000명 쏟아집니다. 곧 40만 명이 사망을 해요. 뭐, 난리도 아닌 나라죠. 난리도 아닌 나라입니다. 이 판이 안 아니, 덜 했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워낙 마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대통령이 나서서 독려하고 신문에서 계속 때려대고 막 계속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겠죠. 일단 초기에 제대로 못 잡아서 너무 확산돼 버리고 그 이후로는 뭐 이 지경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시장 엄청나게 올랐지만 트럼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고, 뭐 가급적 우리 이제 한반도 평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우리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많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셀트리온이 발표를 하고, 저는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게 다른 종목 같았으면 그 정도 저리 주가가 많이 뜨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워낙 공매도 세력하고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의 K방역 성공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부정적이고 딴지 많이 거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리 봅니다. 박하고요. 제가 무조건 셀트리온을 줬다가 아니라 그 정도 성과에 저 정도 주가가 하락이 나와버리는 건 뭐 미리 그렇게 엄청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여행주나 그 다음에 화장품, 오늘 이제 지수가 빠져서 그런데 카지노, 항공주, 이 어디가 버렸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오늘. 뭐 화장품 많이 올랐고요. 이런 거 다 떴다가 밀렸습니다. 항공주하고 이런 것들. 카지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식료부터 해가지고, 떴다가 밀려버리는데,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전체 상황이 뭐 이렇게 떴다가 밀려버리니까, 현물도 별로 재미없고요.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 이쪽도 지금 좀, 제한적이고요. 다음 주 가서, 살짝 단기 낙폭에 저가 매수 붙으면서 지수가 조금 안정되면 또 단기 매매 하시고, 지금 구간은 여러분 지수가 결코 편안한 구간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게 과열이 아니면 누가 과열입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구간이니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 외에 버핏 지수나 이런 거 새로운 또 자료들이 나왔던데 그건 전상 지금 녹화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뭐 요즘 했다면 1시간이니까 제가 원래 좀 수다쟁이에요. 주말 강의를 50분짜리를 10개씩 토 일요일 해도 그냥 치고 나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좀 그런데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시간 나면 일목균형표 시간론 그동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해진 폼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전에 좀 더 다른 내용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녹화 강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편한 주말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